자, 오늘은 비빔밥 한 가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0분짜리 메뉴에 해당이 되고요. 요구사항 보시면은 채소, 소고기, 황백 지단의 크기는 0.3cm에 길이 5cm 크기 썰어주시고요. 호박은 돌려깎기 하여 0.3에 5cm, 청포묵은 잘 부서지기 때문에 0.5cm 곱하기 0.5 곱하기 5cm 크기, 소고기는 고추장 볶음과 고명에 나눠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밥을 담은 뒤에 준비된 재료들을 생맞추어 돌려 담고 볶은 고추장은 완성된 밥 위에 얹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린쌀이 150g이 나옵니다. 거기에 물은 180ml 받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밥에 들어가는 간장 불고기 양념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비빔밥에는 설탕이 근데 재료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설탕의 용도는 고추장, 약고추장을 만드는데 들어간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데칠 거는 청포묵이 있기 때문에 청포묵을 먼저 손질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재료들 하나하나 손질하는 순서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재료는 미리 세척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마의 경우에는 젖지 않도록 따로 담아가지고 한쪽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계란의 경우에는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따로 그릇에 담아주시고, 고기는 키친타올, 그리고 애호박에 청포묵에 도라지 고사리, 파마늘까지 세척을 한 상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데칠 건 먼저 손질을 하도록 할 건데요. 옆에다가 데칠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청포묵만 데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물량 많이 잡지 마시고요. 청포묵만 들어갈 정도로 물량을 올려주시고, 주재료인 청포묵부터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센치는 전부 다 길이 5cm 크기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청포묵도 기계면이 있기 때문에 기계면 먼저, 딱딱한 기계면 먼저 제거를 해주신 상태에서 5cm 크기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는 0.5cm. 청포묵이 원체 잘 부서지기 때문에 또 칼에 달라붙으면서 부서질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칼에 물을 살짝 묻혀주신 상태로 청포묵을 자르시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자르기가 조금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릇에 옮겼다가 체에 옮겼다가 또 이런 작업을 반복하시게 되면은 또 부서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에다가 받쳐가지고 한쪽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금물이나 소금에 그 절일 것들 먼저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 도라지의 경우에는 채썬 도라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별도의 더 얇은 채로 썰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주도록 합니다. 길이 5cm. 자, 5cm인데 나중에 끝정리를 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5.5 정도로 조금 더 여유있게 5.5나 뭐 6cm 크기로 조금 더 여유있게 cm 맞춰주시면 되고요. 물을 받아가지고 소금 살짝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도라지의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담궈 놔주시면 돼요. 자, 요쯤 되면은 물이 끓습니다. 끓는 물에도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요. 채를 받친 상태 그대로 청포묵을 반투명해질 정도로 데쳐주도록 할 건데요. 이 청포묵의 양념은 유소 양념, 참기름 5g, 소금 1g, 유소 양념을 만들어 주시고, 반투명해진 청포묵은 찬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톡톡톡톡 제거하신 상태로 이렇게 유소에다가 준비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데칠 거는 끝. 자, 그리고 나서는 바로 밥을 얹혀주도록 할 거예요. 불린 쌀
체에다가 한번 씻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린 쌀 150ml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물은 180. 편편한 곳에 내려놓으시고 물과 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까지 넣어주시고, 자, 압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냄비 뚜껑에다가는 젖은 행주를 감싸주도록 할 거예요. 행주를 냄비에다가 이렇게 딱 감싸주세요. 감싸서 무조건 적시셔야 돼요. 요 행주를 찬물에 한번 적셔야 돼요. 그래야 냄비가 안 타요. 자, 처음에 센 불, 끓으면 약한 불, 김이 살짝 올라오면 약한 불, 그로부터 7분 있다가 불을 꺼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애호박 손질 들어갈게요. 껍질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얇게 돌려 깎아주세요. 자, 이것도 처음부터 5cm 맞추지 마시고 나중에 끝정리할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5.5에서 6cm까지 여유 놔둬놓으셔도 되고요. 0.3c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자, 호박에는 소금을 살짝 뿌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비빔밥은 멀티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면서 김이 올라오는지 끓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고사리 손질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사리의 경우에도요, 밑부분에 달려있는 고사리 꽃 제거해 주시고요. 이것도 5.5에서 6cm 크기로 조금 넉넉하게 길이 맞춰주시고, 고사리의 경우에는 고기하고 같이 간장 불고기 양념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접시에다가 준비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파마늘 손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대파 곱게 다져주세요. 자, 이제 김이 살짝 올라와요, 여러분. 김이 살짝 올라오면 불을 아주 약한 불, 지금부터 7분 동안 모든 재료들을 다 손질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험장에는 이제 원래는 밥이 다 되면 약간 밥이 냄비에 달라붙는 따각따각 소리가 들리는데 시험장은 시끄러워서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7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나 냄비가 조금 두꺼우실 경우에는 10분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마늘, 대파, 그리고 고기 손질하고 양념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기는 1부는 약고추장, 1부는 고명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비계 부분 먼저 점막 부분 제거해 주시고, 고기는 5cm인데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6cm 정도로 포를 떠주시면 되고요. 익으면서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얇게 포 떠주기.
작업을 하시면서도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을. 고기 포를 칼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고기 포를 딱 떠주시고, 비빔밥에서는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이 밥이 되는 7분 동안 모든 재료들 내가 다 손질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는 제가 약고추장에 사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요거는 전부 다 채 썰어서 고명용으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채 썰일 때 너무 칼을 눌러가지고 썰이는 것보다는 톱질하듯이 손에 힘을 빼고 위아래로 살살살살 톱질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칼로 눌러버리면 고기가 찢어지게 됩니다. 형태를 잃고 찢어지게 돼요. 자, 요거는 고사리와 같이 양념을 할 거기 때문에 고사리 옆에 두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고기는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채썬 고기에는 간장 불고기 양념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간장 불고기 양념은 설탕이 빠진 간장 불고기. 이 다지는 고기에는 별도의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고추장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별도의 양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자, 쭉쭉 펼쳤을 때 표면이 매끄러운지 확인해 주시고요. 칼로 당겼을 때 내가 당기는 고기만 잘 딸려 나오면 고기는 다 다져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비율의 경우에는 3의 비율로 따졌을 때 2대1의 비율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불고기 양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는 설탕 빠진 불고기, 간장 1큰술, 파마늘에 후추, 깨소금, 참기름, 간 파마 흑개참으로 해가지고 잘 섞어서 고기 위에 살포시, 고사리 위에 살포시 이렇게 양념을 딱 끼얹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났죠. 이제 지단만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계란 손질. 자,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소금을 하는데 소금, 노른자도 깔끔하고 노른자 막하고 제거를 다 해주시고, 자, 이렇게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도 시간이 남았을 때는 아까 전에 우리 소금물에 담궈놨던 도라지를 찬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물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해가면서, 자, 그리고 이 비빔밥의 경우에는 거의 같이 나오는 이제 메뉴가 생채 종류예요. 무생채 아니면 도라지 생채.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처럼 시간이 남을 때 이 과제 하시면 돼요. 이 과제 해가지고 채를 미리 썰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15분까지 기다렸다가 7분이 지난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냄비 바닥에 타지 않았다라는 거 잘 저으신 상태에서 재빠르게 뚜껑을 다시 덮어주셔야 돼요. 열이 내려가게 되면 밥이 질어지기 때문에 뚜껑을 다시 꾹 닫으신 상태에서 후라이팬으로 넘어갑니다. 뭐 할 거냐면 지단을 먼저 구워주도록 할게요. 기름 예열, 코팅, 예열이 되는 동안에 흰자 거품 제거. 흰자 거품을요, 여러분, 이거를 바로 하고 제거를 하면은 거품이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열을 하는 동안, 미리 섞어놓고 예열을 하는 동안 거품 제거를 하셔야 뭔가 덩어리채 잘 내려오는 듯한 흰자 가쪽으로. 자, 후라이팬에 절반 정도 흰자, 절반 정도 흰자 올려주시고, 흰자 바닥이 어느 정도 하얗게 됐을 경우에 반대쪽에 노른자 숟가락으로 재빠르게 펼치기. 그리고 바로바로 설거지. 촬영장에서는 설거지 하실 시간이 없으면 밑에 선반에다가 바로 내려버리시면 돼요. 재료들 올려놓을 키친타올. 노른자가 뒤에 들어갔어도 노른자가 더 얇기 때문에 더 빨리 익어요. 반대편 표면 매끄럽게 꼭꼭꼭꼭. 요것도 하실 때 여러분 1, 2가지 같이 있으면 이거 구우시는 동안 2과제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식은 항상 불이 쉬지 않도록 자꾸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흰자도 다 익어지면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단은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썰입니다. 미리 썰어 놓으면 지단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썰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조금 익어지는 동안에 다시마를 보시면 하얀색 염분기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키친타올 가쪽에 이쪽에 물만 살짝 묻혀가지고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 염분기를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염분기 닦아서 준비. 지단 빼놔주시고, 자, 이제 다시마를 먼저 튀겨주도록 할 겁니다. 기름은 조금 넉넉하게 튀겨질 수 있을 정도로 기름 넣어주시고요. 불 이제 조금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마 준비.
자, 기름에 젓가락을 넣었을 때 이렇게 젓가락 주위에서 장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 예열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마 절대 태우시면 안 되고요. 뽀글뽀글 기포 올라올 정도로 튀겨주시는 겁니다. 튀겨주기. 바삭바삭해질 정도로 튀겨주기. 자, 이렇게 다시마가 튀겨지면 키친타올 위에 잠시 식혀 놔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기름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그릇에 담아가지고 키친타올 닦아가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요 여열에다가 뭐를 먼저 볶아줄 거냐면 호박을 먼저 볶아주도록 합니다. 이미 불이 어느 정도 예열이 돼 있기 때문에 호박 볶으실 때 불을 안 켜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일렬로 이렇게 볶아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 안 흐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도 이거 올려서 재료들 볶은 거 세팅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불을 끈 상태로 기름을 둘러가면서 숨이 너무 죽지 않도록 볶아주시면 돼요. 숨이 너무 죽지 않도록 볶아지면 따로 빼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참기름 둘러주고 도라지 볶아주도록 합니다. 도라지는 소금물에 담궈서 쓴맛을 제거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밑간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흐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손이 살짝 죽을 정도로 볶아주도록 할게요. 너무 또 생으로 들어가면 세팅하기도 힘들고 덜 익었다는 이유로 실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투명해질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식용유 두르고 고기 볶아줄게요. 고기 볶아주고 여기다가 고사리. 자, 고사리 볶을 때에는 물을 조금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근데 만약에 고사리가 완전히 불려져 있는 고사리가 나온다 하면은 굳이 물은 넣으실 필요가 없고요. 좀 고사리 자체가 좀 야물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단단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물을 한 큰술 넣고 고사리를 불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익혀주시면 돼요. 고기를 먼저 볶는 이유는 이 고사리의 고기에 맛있는 향이 배일 수 있도록 고기를 먼저 볶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사리의 수분기가 완전히 날아갈 정도로
살짝 볶아서 한쪽에다가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고추장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이 돼 있지 않은 고기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잘게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불을 잠시 끄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고추장이 40이 나오는데요. 30만. 고추장 2큰술 분량을 팬에다가 불을 끄고 팬에다가 넣어주시고 고기와 고추장을 먼저 이렇게 섞어요. 고기가 고추장에 이렇게 갇혔을 때 고기를 한 번 더 풀어줘요. 불을 끄시고요, 여러분. 양념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비빔밥을 비빈다라는 생각으로 고기를 완벽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나머지 양념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설탕 1큰술, 그리고 물 2큰술, 넣고 다시 고추장의 걸쭉한 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끓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물의 양을 조금 줄이셔도 돼요. 고추장이 조금 쫄아지는 동안에 저는 양념이 묻은 그릇 설거지 한번 해주도록 할 거고요. 고추장 농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타지 않도록 계속 섞으셔야 되고요. 저는 옆에다가 세팅을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그릇에다가 딱 담아놔주세요. 뜨거울 때 바로바로 흡쳐. 그리고 밥을 전체를 위를 싹싹 긁어가지고 밥을 다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고명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밥을 편편하게 자연스럽게 펼쳐주세요. 이때 여러분 쌀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밥알이 다 퍼졌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쌀을 이렇게 눌러서 밥알이 퍼졌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재료들을 하나씩 세팅해서 올려주도록 할 건데요. 오늘 색깔을 보시면은 청포묵, 도라지,
흰자가 3개가 겹쳐요, 여러분. 그래서 그 3개를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분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제일 까먹기 쉬운 청봉부터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부채꼴 형식으로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팅을 하실 때에는 밥끝이 1cm가 보이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청포묵을 비빔밥에서 진짜 많이 빼먹으시거든요. 그래서 빼먹기 쉬운 청포묵을 제일 먼저 챙기시는 게 좋아요. 기름을 또 발라놨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부서지지 않도록 잘 옮겨서 밥끝이 1cm가 보이도록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은 세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볶은 재료들을 다시 도마 위로 하나하나씩 옮겨주세요. 옮겨가지고 여기서 끝만 맞춰가지고 살포시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쪽을 싹 잡아서 부채꼴 형식으로 1cm 보이도록 싹 펼쳐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고사리도 그대로 올려가지고 일렬로 맞춰서 깨끗하게 한번 재단해 주시고 그대로 부채꼴 형식으로 깔아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고사리 하나하나씩 젓가락으로 올리셔도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끝정리 사선으로 올려주기. 그리고 고기하고 고사리도 겹치니까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고기는 청포묵 옆으로 부채꼴. 고기는 참고로 일자로 다 안 펼치셔도 돼요, 여러분. 채썰이 모양 그대로, 볶음 모양 그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쁜 것들이 바깥으로 채가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밥이 끝에 1cm가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 치단 이렇게 겹쳐주세요. 그래서 길이는 여유 있게 6cm 정도 맞춰주시고요. 칼에 물을 살짝 묻혀주시면 잘 떨어집니다. 앞날 붙이고 뒷날로 꼭꼭꼭꼭 불러준다, 찍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썰어가지고 한쪽 끝 깨끗이 맞춰서 부채꼴 잡아서 올려주기. 노른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꼬꼬꼬꼬 한쪽 끝
부채꼴 1cm 남기고 싹 올려주기. 자,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은 끝 매무새를 한 번 더 만져주시는 게 좋겠죠. 전체적인 밸런스가 올바른지, 색깔은 조화롭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너무 예쁘다, 그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 위로 약고추장을 중간에다가 올려주도록 할 건데요. 계량 스푼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주신 상태에서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위에다가 싹 올려주세요. 그 위에 다시마 티각을 주셔가지고 올려주도록 합니다. 다시마를 부셔가지고 너무 다 올리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한 4개, 5개 정도만 위에다가 딱 꽂아주세요. 자, 그러면 비빔밥 완성!